일본 치바현 키시와시. 30대 남성 타카히토는 일본 내 취업 인기 직종 중 하나인 은행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요. 은행을 대표하는 얼굴로 홍보 영상을 찍을 정도로 은행 내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다고 해요. 네.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든 엄마와 상의하고 보는 타카히토는요,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마마보이였어요. 특히 타카히토의 엄마 에미는 엄마가 공교롭게도. 네. 오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특히 타카히토의 엄마 에미는 아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는데요. 공교육부터 사교육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타카히토는 엄마가 짜놓은 설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직업 또한 엄마에 의해 선택당하다시피 직업까지. 결정하게 된 거죠. 네. 타카히토는 자신과 똑같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격이 좋아 인기가 많았던 동료 마이코와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이코. 마마보이 남자였는데 결혼 생활은 괜찮았습니까? 이야기 너무 잘해주신 게요. 네. 결혼한 타카히토는 마마보이의 삶을 청산한 듯 했어요. 웬일? 오직 아내만 바라보며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냈거든요. 아내 마이코가 너무 행복하다며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준 생일 선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세상에나.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어여쁜 딸이 태어나면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라며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이제 계속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4년 동안 괜찮았고. 딸은 무럭무럭 자라서 2살이 되었고요. 두 사람은 둘째를 낳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8년 3월 18일 네. 새벽 5시에 남편 타카히토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어이? 갑자기 남편이? 네. 왜? 체포가 된 이유가 뭐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가 된 거였어요. 수상해. 둘째 계획도 있었다면서. 그렇지. 뭐예요, 그게? 왜? 아니 잘 살았는데 아니 왜? 그래서 타카히토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살해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엄마한테 잘못했나? 세상에.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변했다면서 2가지 이유를 대며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타카히토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요, 아내의 결벽증이었어요. 결벽증. 어렵게 가진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 마이코는 아이에게 병균이 옮지는 않을까 항상 그렇게 노심초사했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네, 그래서 남편에게 맨손이 아닌 비닐 장갑을 낄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집안 전등 스위치, 뭐 손잡이, 리모컨. 하루는 타카히토가 아침에 출근 가방을 들었다가 주방 수납장을 만졌대요. 그랬더니 알콜로 소독하고 출근해! 30분 동안 알콜로 소독을 하게 했어요. 30분 동안? 네,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 막 지각을 한 적도 있다. 일단 결벽증이라는 게 이게 나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게 되죠. 맞춰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뇌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벽증이 걸리면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같이 뭔가 스트레스가 올 것 같긴 해요. 네. 실제로 저한테 내담하러 오시는 분들, 내담자들 중에서 네네. 코로나 때문에 강박증이 심해졌고 그거를 또 배우자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결벽증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겠나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건데
아내의 결벽증과 함께 타카히토가 밝힌 두 번째 이유는요. 아내의 산후 우울증을 견디기 힘들어서 죽인 거라고 말을 했어요. 아, 산후우울증. 마이코는요. 출산과 동시에 독방 육아를 하게 되고 수유 중에 아이가 자신을 아프게 했다면서 아이의 얼굴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고요. 아, 회사에서 근무 중인 타카히토에게 이제 딸을 보는 게 싫어. 당신 지금 안 오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산후 우울감은 한 3분의 1 정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울하지 않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 안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에요. 출산 직후 뭐 갱년기라든지 아니면 생리 전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질 때 우울증이 잘 와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남자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 무서운 게 아이한테 모든 원망을 하기 쉬워져요. 아, 내가- 대상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이코틱 심톰이라고 하는데 정신병적인 증상이 동반이 되면은 이렇게 지금 누굴 죽인다거나 혹은 내가 자해를 한다거나 이 위험성이 확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사실 상태죠. 산후 우울증이 무서운 병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네. 저는 아기 낳고 발에 땀이 없어졌거든요. 우리 엄마들처럼 건조해지는 거예요, 몸이. 체질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막 맨날 발꿈치 관리하고 내 몸은 이렇게 됐는데 남편은 아직도 촉촉해. 촉촉하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발꿈치 하나 때문에요? 남편이 이해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좀 되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살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타카히토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을 했죠. 사건 당일 타카히토는 직접 수면제를 탄 카레를 만들어서 아내 마이코에게 먹였고 잠든 아내를 인적 드문 곳으로 옮겨 목을 졸라 살해한 걸로는 모자라 미리 파놓은 구멍에 아내의 시신을 유기했거든요. 계획 범죄. 진짜 계획이네. 이건 절대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살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타카히토의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진실을 발표합니다. 뭐죠? 타카히토의 엄마 에미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공범이었던 거. 며느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 이게 이제 어쨌든 엄마가 아들을 도운 겁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들을 조종한 겁니까? 맞아, 맞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타카히토가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내를 죽여야 할 것 같아. 엄만 악마도 될 수 있어. 뭐든 할게. 야, 이 대화는 정말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대화다. 얼마 전이네 또.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살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죠. 사건 전날 에미는 아들이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 매장하는 법을 검색해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시체에 묻을 곳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집 뒷뜰을 추천해 준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땅을 파는 타카히토의 땀을 닦아주기도 했대요. 아, 소름 돋아. 와, 진짜 싫다. 저 진짜 무섭지 않아요? 아내가 없어졌어. 실패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 부탁해. 그래. 뭐. 에미는 며느리 살인 사건이 아닌 며느리 실종 사건으로 꾸밀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범행을 마친 타카히토는 3일째 되던 날 아내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엄마 에미의 지시에 따라 타카히토가 직접 만든 실종 전단지인데요. 그리고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엄마 에미와 타카히토는 지하철역 앞에서 직접 실종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아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해요. 할 말이 없네. 자,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유. 마이코 부모님에게는 네.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간 것 같다. 어젠 아무도 없는 집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이코가 몰래 왔다 간 것 같다. 경찰에게 체포되기 직전까지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코스프레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네. 아내가 실종됐다고 해서 일단 실종 사건처럼 처리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체포를 합니까? 마이코가 실종됐다던 장소에 설치된 모든 CCTV를 경찰이 다 돌려봤는데 그 CCTV에 마이코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던 거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남편 타카히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고요. 타카히토로부터 아내를 죽였다라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실종 사건이 될 뻔했지만 살인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엄마와 공모해서 아내를 죽인 이 남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타카히토 모자의 며느리 살인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지게 되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편 타카히토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살인 방조 등의 혐의가 있는 엄마 에미에게는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1년을 더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모가 사실은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방조하고 적극 도와주고 했으니까 뭐 1년을 추가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엄마 에미는 항소를 해서 최종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할 게 항소를 있다고 더 항소를 해. 그냥 일반적인 모자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인이 생겼지만 부인보다도 더 많은 속 얘기를 엄마랑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 마마보이 엄마같이 주도적이고 나를 끌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이제 끌려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갈아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한 4년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어떤 나의 주인이 정신적 지주가 그러네. 뭔가 병에 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거를 갈아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이혼을 시키면 되잖아요, 사실. 맞아, 못 이혼을 살겠으면. 차라리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장미의 전쟁이 영화보다 더 독하고 아이고. 악랄해요. 이게 영화에서도 이런 스토리는 맞아요. 못 봤어요. 네. 아 근데 저 애는 무슨 잘못이에요? 마이코의 여동생이 돌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마보이가 괜찮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와 함께 아내의 살인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본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